되겠죠?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왼쪽에 메뉴들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윈도우 10의 루캠피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스케치를 했던 캐치북의 데이터를 그냥 불러보겠습니다. 자, 지금 캐치북에서 가져온 이제 2D 데이터가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치수와 여러 가지 지오메트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필요 없는 치수는 잠깐 하이드 시켜보겠습니다. 자, 레이어에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숨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2D 형상을 이제 3D로 가져가 보겠는데요. 솔리드 엣지에서 지원하는 크리에이트 3D라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영역을 드래그해서 선택만 해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완료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3차원 공간상에 바로 스케치가 그대로 이루어지죠. 자, 여러분들 동기식 기술, 싱크로너스라는 기술을 아실 겁니다. 저는 이 동기식 기술을 이용해서 모델을 한 점 만들어 보겠는데요. 자, 간단하게 형상을 선택을 해서 핸들을 이쪽 축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핸들을 회전을 시키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형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보신 것처럼 아주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요, 안쪽에 오렌지가 들어갈 부분 한번 파보겠습니다. 구 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피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 센터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쪽 엔드 포인트까지 형상을 파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형상을 파봤고요. 얘를 쉘바디 형태로 이제 바꾸면 좀 더 편리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통 모양으로 바꿨고요. 자, 아래쪽에 프레스 부위도 한번 디자인을 해볼 건데요. 이제 프레스 같은 경우는 바디 하나를 좀 추가시켜 보겠습니다. 자, 솔리드 엣지 멀티바디 환경을 이용해서 첫 번째 형상을 이제 드럼이 되겠죠. 자, 드럼이라는 이름을 하나 줄 거고요. 두 번째는 프레스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방금 만들었던 바디는 잠깐 숨겨보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동기식 기술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형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대칭 형상으로 한 15mm 정도만 값을 줘볼까요? 자, 그리고 아래쪽 부분도 형상을 좀 더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자, 핸들을 이용해서 이 핸들의 전체 값을 한 바퀴 돌려서 360도 이렇게 회전을 시킬 거고요. 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쪽도요, 핸들을 이용해서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부만 좀 돌려보겠습니다. 180도 정도 줘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레스라는 영역까지 완성시켰습니다. 이제 만들어진 모델만 좀 남겨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구상했던 형상이 약간 좀 3D로 구체화되어 있죠. 자, 구체화되어 있고요. 이 형상에 대한 재질 정보도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ST9의 솔리드 엣지 머티리얼 탭을 보시면요, 기존과 좀 달라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팅 방법도 있고요, 또 그룹화 시킬 수가 있고요, 조직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재질이 머티리얼에 대한 정보들을 좀 더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 테이블에서 플라스틱 파트 하나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전체적인 형상 정보가 나올 거고요. 컬러 정보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재질을 플라스틱 이 정도의 재질을 가지고 작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컨셉 설계를 이제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얘를 조금만 더 작업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자, 반대쪽에 대칭 형상으로도 이 형상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제 뒤쪽에 보시면 칼날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 이제 프레스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형상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간단한 메커니즘을 적용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을 시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원통이 돌아가면서 그 안에 오렌지를 집어넣게 되면 빨려 들어가서 칼날이 잘리고 나머지 한 바퀴 돌아서 프레스가 눌러서 과즙을 내는 이런 가장 기초적인 메커니즘을 이제 구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전체적인 완성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방금 그 티저 영상에 나와 있던 이제 주맥스라고 하는 회사의
주석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오렌지를 집어넣게 되면 안쪽에 빨려 들어가서 가집을 내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자, 안쪽에 기계 부위만 잠깐 보도록 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쪽에 드럼과 프레스들이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고요. 이것들이 작동되는 이제 기어 장치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품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캐치북을 이용해서 컨셉 설계 단계에서 활용하는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것처럼 두 개의 바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약간 투영된 형상과 아래쪽에 좀 진한 형상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멀티 바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바디가 결합된 형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손잡이 부분도 약간 틀리죠. 나머지 부분은 동기식 기술을 이용해서 작업이 되어져 있고요. 이쪽에 손잡이 부분은 바로 오더드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동기식에서 만들었던 형상을 또 내지는 오더드에서 만들었던 형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버전부터는 두 개의 형상을 다 볼 수가 있으면서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에 업데이트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핸들 부위를 조금 좀 수정을 시켜보겠습니다. 오른쪽에 핸들 부위를 잠깐 돌려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한 번에 이제 제가 잡았는데요. 역시 핸들을 이용해서 안쪽에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쪽에 핸들 각도를 조금 틀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한 20도 정도만 틀어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핸들을 틀었는데요. 바로 오더드에서 만들어진 형상이 깨짐없이 그대로 딸려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핸들의 전체 위치도 좀 바꿔보겠습니다.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안쪽으로 조금만 줄여보겠습니다. 자, 드래그만 해서 이렇게 설계 변경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형상이 대칭이기 때문에 바로 대칭 형상도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설계 변경이 매우 빠르고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쪽에 스케치 라인을 이용해서 형상 하나를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원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요. 이 위쪽에 이 원을 따라서 전체 홀을 내려고 합니다. 자, 두 개의 바디이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은 A 바디 한 번, B 바디 한 번 들어가서 두 번의 컷을 작업을 했다면 이번에는요, 한 번에 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에 보시면 기존의 방법, 현재 바디만 커팅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러 가지 바디를 한 번에 커팅하는 방법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아래쪽 바디와 이쪽 바디가 동시에 컷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쪽에는 미러 대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러 이용을 해서 레퍼런스 플랜의 중간 부위를 한번 선택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미러 대칭 복사를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형상을 가지고 아래쪽 부분을 조금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오더드 단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앞에 부분은 싱크로너스 방법으로 디자인이 됐다면, 또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오더드 방법을 쓰실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여기 3000 포인트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번 버전에 3D 포인트를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00 상태에서 포인트를 넣어서 얼마든지 형상을 디자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3000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옮기셔도 좋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좌표값을 직접 키인하셔도 좋습니다. 자, 저는 좌표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70 정도만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핸들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체 완성이 됐으면요, 하나의 바디를 합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유니온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두 개를 드래그해서 클릭만 하시면 하나의 이제 바디로 만들어져서 완성이 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통 말고요, 이제 다른 부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엣지의 바로 컨피그레이션 기능을 이용하시면요, 전체 모델 중에 내가 필요한 모델만 재빠르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오렌지에 껍질을 받아내는 좀 통인데요. 이 통 앞쪽에 저는 간단한 판넬 하나를 붙이려고 합니다. 이 판넬은 앞쪽에 있는 형상에 이 콘투어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만들려고 하는데요. 자, 새로운 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create trace라는 기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재질 정보를 입력을 할 거고요. 파일의 이름을 저장하겠습니다. 자, 워킹 쪽에다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큐멘트 넘버를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자동으로 조합을 해서 파트의 파일 맵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이번 버전에 바뀐 부분인데요. 저는 여기에 한 200번 정도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저장을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에러 마크가 나오죠. 이거 뭐냐면요. 현재 이 프로젝트 내에 00200번이라는 파일이 이미 있습니다라고 해서 더 이상 저장이 안 되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의 중복 파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니크한 파일 네임을 보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팀센터랄지 데이터 관리 솔루션들과 연동을 시킬 때도 훨씬 편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버전에는 바로 다큐멘트 넘버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합니다. 자, 뉴 하게 되면 이 모델에서 가장 유니크한 번호를 순차적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이 번호를 그대로 여기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니크한 파트 넘버까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앞쪽에 패널 하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과거 같으면은 이 형상의 외형선을 서피스면을 카피시켜가지고 아마 작업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버전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번거로운 작업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thiken이라는 명령을 바로 쓰실 수가 있는데요. 자, 앞쪽에 있는 면을 그대로 돌출시켜 볼 건데요. 자, 옵션에서 안쪽에 있는 홀은 제거하고 돌출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두께는 한 3T 정도만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패널 하나를 만들었고요. 좀 더 원활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멀티 바디를 만들겠습니다. 자, 바디 하나를 추가를 시켜서 안쪽에 핀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방금 만들었던 디자인 바디를 잠깐 숨겨보도록 하죠. thiken이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안쪽에 인터널 루프만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안쪽으로 한 5mm 정도만 줘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바로 마운팅 보스에 들어가는 핀들이 있죠. 이게 한 번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방금 제가 만들었던 두 개의 파트를 결합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앞쪽 패널과 뒤쪽에 있는 핀들을 합치게 되면 하나의 파트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쉽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유니언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ST9도요, 기존 버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펑션들이 좀 더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또 이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을 개선을 좀 시켰습니다. 이제 모컵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요. 바로 3D 엣지 내에서 3D 프린트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옵션에서 솔리드 프린트라는 기능이 있고요. 자, 여기에 제가 온차만 조금 조정해보겠습니다. 0mm 정도 줄게요. 그리고 프리뷰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크기, 형상, 3D 프린트 결과물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프린트 또 파일로 하게 되면 STL 파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일반적인 3D 프린트 어플에서 바로 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사 가지고 있는 프린터도 있죠. 뭐 3D 빌더 같은 앱을 이용하게 되면요, 바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해서 바로 이런 3D 빌더라는 앱이 열립니다. 혹시 이런 앱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MS가 가지고 있는 이제 앱이고요. 형상을 가지고요, 이렇게 옮겨 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드래그해서 드롭 시켜서 위치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할 때 기준점을 잡고 이런 작업들을 할 때도 이제 이용할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를 동시에 출력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복사를 시켜서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플들과도 바로 연동시켜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탐색기를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자, 윈도우 탐색기에서 폴더 하나를 보겠는데요. 자, 이 폴더 안에 보시면 지금 위쪽에 탭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PC하고 좀 틀릴 겁니다. 이 다큐멘트 넘버, 제목, 프로젝트 네임, 이전 넘버, 이거는 솔리드 엣지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 정보입니다. 이것을 윈도우 탐색기에 그대로 심으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검색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하는데요. 제가
이 제목, 타이틀에 혹시 모터라는 타이틀이 있는지를 검색을 하면 바로 실시간으로 빠르게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를 이렇게 서칭하는 속도가 없이 바로 열립니다. 마치 DB에서 꺼낸 것처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의 인덱싱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타이틀에서 프로퍼티 정보죠. 여기에 주서라는 제품을 한번 선택했습니다. 자, 두 개만 눌렀더니 바로 튀어나오네요. 그리고 이 버튼,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디자인 매니저라는 툴을 열게 되면요, 이 전체적인 스트럭처가 바로 재빠르게 열리게 되죠. 제가 앞서서 열었던 바로 그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디자인 매니저 안에 보시면 이 프리뷰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리뷰, 그리고 이 부품에 대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요. 아래 보시면 프로퍼티스 정보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뷰 앤 마크업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리바이스 할 수도 있고요. 옮길 수도 있고요. 리네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릴리즈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릴리즈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이 파일이 더 이상 변동되지 않도록 막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팩앤고랑 기능을 잠깐 보시면요. 이 팩앤고랑 기능은 이 전체 모델을 하나의 패키지화 시켜서 외부로 내보내거나 따로 저장하거나 보관할 때 쓰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존의 리비전 매니저를 통해서 이 작업을 하실 때는요. 하나의 폴더에 모든 데이터를 쓸어 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만 이번 버전에는 보시는 것처럼 폴더 스트럭처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폴더에 저장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zip 파일로 압축을 해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안쪽 모델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델을 좀 살펴봤더니요. 여기 보시면 V자로 체크된 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십니까? 앞쪽에? 이 모델은 릴리즈가 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릴리즈가 된 모델이 있는 상위 어셈블리 하나만 열어보겠습니다. 자, 13번 모델을 바로 에디터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솔리드 엣지에서 바로 열립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형상이 이렇게 열립니다. 자, 그리고요, 엣지의 패스파인더에 보시면 앞쪽에 열쇠가 풀려있는 모델도 있고요. V자 빨갛게 체크된 것도 보이시죠? 이것은 팀센터와 동일한 로직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은 릴리즈된 모델이고요. 열쇠가 풀려져 있는 모델은 여러분들이 수정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설계자들이 팀센터 환경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또 내지는 데이터 관리 솔루션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솔리드 엣지는 확인해서 바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쪽 모델 하나를 좀 설계 변경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현재 모델이 되겠고요. 이 모델을 설계 변경을 하기 위해서 면을 하나 잡아보겠습니다. 자, 드래그해서 드롭을 하게 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경고 마크가 뜹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모델은 릴리즈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마크가 뜨는 겁니다. 더 이상 설계 변경이 돼서는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요. 자, 이 모델을 선택을 해서 메뉴에 보시면 데이터 매니지먼트라는 탭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매니지먼트 탭에서 리바이스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프로퍼티스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리바이스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리바이스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리비전 B라고 찍히죠. 그리고 얘를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나면 현재 모델의 V자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B로 바뀌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에 도면이 있는지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 모델의 도면 파일이 아래쪽에 붙어 있습니다. 도면도 리비전 B가 되죠. 그러니까 도면 세트까지도 동시에 리비전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계상에서 리비전을 쉽게 해볼 수가 있는 툴이 제공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검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라이브러리 검색을 하실 때요. 여기에 등록 정보를 가지고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타이틀 왼쪽에 보시면 자, 여기에 위치를 잠깐 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프로퍼티스 정보들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델을 선택할 거고요. 자, 여기 아래 보시면 등록 정보를 한번 불러보겠는데요. 등록 정보 중에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정보가 있으면 검색을 해라. 검색이 굉장히 재빠르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윈도우 탐색기상에서 이 정도 속도가 안 나오죠. 하지만 이 인덱싱 서비스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재빠르게 형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프리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모델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바로 가져와서 붙여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도 그대로 유연하게 작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